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노년의 남성입니다. 1970년대 말에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학교를 졸업한 제자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같이 있던 제자의 두 친구들까지 어울려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제자는 저와 같은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던 데다가 제가 나온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1년 뒤에 졸업하면 미국 유학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함께 있던 두 친구가 유독 제게 관심을 표했고 다들 저와 6, 7살 정도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이성으로의 관심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만나서 영어 공부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중 한 명이 제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남몰래 건네더니 따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제자도 아닐 뿐더러 이미 성인인 낯선 여성을 만나는 것이기에 별 부담 없이 그 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날짜가 다가올 무렵 나머지 친구도 제게 전화로 사랑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제가 두 여자 모두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두 여자도 이 사실을 절대 모른다면 말이 새나갈 일은 결코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두 여자 모두 각각 다른 날에 만나기로 하고 각각의 날짜와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저는 20대 중후반, 그쪽들은 대학 3학년으로 22밖에 안 된 나이였죠. 더구나 한창 젊을 때다 보니 남녀간의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연인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는 섬 여행도 두 여자를 각각 다른 날짜에 데리고 갔고 거기서 외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유일한 중간자인 제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그녀가 주도한 영어 공부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저와 따로 만나서 각각 잠자리를 맺고 있던 친구 1과 친구 2는 공부 모임에서 제게 나른하고 은근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탁자 아래에서 저와 스킨십을 즐기는 등 각자가 타인의 눈을 피해 정신없이 덤벼드는 통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친구 1과 친구 2의 눈치를 동시에 살피며 두 여자에게 장단을 맞춰 주어야 했으니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지요. 그런 우리와 달리 준비해온 영어 에세이를 실감나게 읽고 있던 제자의 순진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에 월등히 영어 실력이 좋았던 그녀는 수업 시간마다 저를 쩔쩔매게 하며 어려운 영어 문제를 들이밀던 애였는데 이제는 그녀가 선생님이 된 것 마냥 근엄하게 영어 공부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녀의 두 친구와 깊은 만남을 난하게 맺고 여운을 가라앉히지 못해 그녀를 비웃듯이 딴짓을 하며 제 만족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제자가 근엄하게 영어 시를 낭송하고 있을 때 친구 1과 친구 2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갈 때 따라가서 욕실에서 둘이 실컷 야하게 즐기고 오겠다던가 밤에 몰래 허름한 지하창고 같은 데로 내려가서 은밀하고 야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던가 하는 식이었죠. 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나중에 제 귓가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가며 속삭였고 그러면 저는 맘 좋은 큰 오빠라도 되는 듯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두 여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신경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녀들은 그 나이대의 왕성한 정열과 상상의 나래 속에서 저를 특별한 남자인 듯이 여기며 저의 존재감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탁자 앞에 앉아서 영시 암송이나 하고 어디 처박혀 있던 오래된 수필가의 영어 원서를 들고 와서는 비평을 하는 제자가 참
어리석게 20대를 보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의 친구일, 이에 아무 거리낌 없는 자유가 훨씬 더 좋았고 따분한 교사 생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일탈에 너무 큰 해방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아무도 오는 이 없는 저의 아파트는 친구이에게만 돈과 호수를 가르쳐 주었고 일요일 저녁이면 친구일이 제 아파트에 초인종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녀는 발랄하게 들어와서는 집에서 훔쳐온 밑반찬들을 차곡차곡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는 곧장 욕실로 저를 데려가서는 아내라도 되는 듯이 몸을 씻기고 둘이서 황홀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친구이와 약속한 목요일이 다가왔고 낯선 동네에서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사랑의 몇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야한 말을 들으며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서 미리 머릿속에 저장해둔 말들을 음침하고 끈적하게 읊어주는 것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행복했지만 제자를 떠올리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기분이 들면서 허무가 마구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제 양복 윗저고리에서 제자가 보낸 쪽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해하며 그 아이가 적어놓은 번호대로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도에 내려서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저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제자가 가져온 아무 쓸모도 없음직한 된장과 고추장을 어쩔까 하다가 받아서는 고맙다고 하고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자의 눈가가 발갛게 달아올랐고 몹시 기분이 상한 눈치였지만 달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자는 영어 공부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가 그날 밤에 주었던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찻집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는 자신의 친구일가 어떤 방식으로 저와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 우연인 듯이 다가온 그 잦은 부딪힘이 결코 그저 우연은 아니란 것도 4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짝사랑을 어른이 되자 현실로 만들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영어 공부 모임을 열심히 진행했는데 그녀의 친구들이 저와 농염한 성인의 데이트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어설픈 형태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친구들과 기쁨에서 사정없이 헤매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서 만남이 사그라들었을 때 제자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친구와 저는 한정없이 현실의 좁은 보폭 속에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겨우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을 때 그 아이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자기 감정을 삭히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는 자신이 원하던 영문학과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저는 형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꾸리며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몇 번 연락이 오갔는데 결혼해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